자, 요즘에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생기면 영어 학습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시면 미래를 조금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인간의 언어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귀납식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귀납식 방법으로 습득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영역식 방법으로 영어를 습득하고 있어요. 습득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착각이에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영어 강사들은 그렇게 강의하죠. 자, 연역식과 귀납식의 차이는 뭘까요?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 수학으로 따지면 예시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여줘요, 선생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끄덕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부터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습득하게 되죠. 이게 수학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근데 귀납식 방법은 이 자체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노출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것이 귀납식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귀납식 방법에 누구도 익숙하지 못해요. 다 영역식 방법에 익숙해요. 그 이유는 이게 꼰대라고 해야 되나?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갑질하고 배우는 사람은 을지라고 해야 되나? 갑을 관계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웠던 국어를 하고 있죠. 한국어는 어떤 경우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부터 언어를 하게 되는지 모르죠. 그게 귀납식 방법이에요. 노출돼서 하다 보니까 되는 거. 내가 왜 된지도 몰라. 이게 귀납식 방법. 인공지능이 바로 그런 형태를 인간의 언어 습득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든 게 바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데이터만 인풋을 엄청 집어넣고 그 안에서 조합을 해 나가는 형식인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영역식 방법, 바로 구문 독해, 단어 암기 이런 게 다 여기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해, 이렇게 해석해, 끊을게 여기서 하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라고 알려주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을 망치는 아주 좋은, 아주 나쁜 강의법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잘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알려줄 뿐이죠.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 자체가 발전이 없어요. 자기도 하다 보니까 되던데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제 공통점은 귀납식 방법이다 했고요. 차이점 볼게요. 인공지능은 정보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취합해서 조합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는 정보의 취합과 조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이에요. 실례로 15개 정도의 단어만 있어도 무한대의 조합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 단어도 무한대로 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물론 단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느낌대로. 두 번째, 구동 방식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걸어서 서울에서 경기도 어디로 간다. 뭐 1시간, 뭐 2시간 걸리겠죠? 차를 타고 간다. 더 빠르겠죠? 10분, 20분? 그럼 이 구동 방식이 어때요? 다르죠. 걸어서 가는 것과 차로 가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은 이와 같아요. 구동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20W의 전기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반면에 최근 프랑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AI가 소비하는 전력은 200에서 250 테라와트예요.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죠? 20W 전구는 봤죠, 전구 여러분들? 20W 전구는 봤어도 이런 전구는 볼 일 없겠죠. 이유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1년 전력 소비량이요 208테라와트예요. 그럼 뭔가 구동 방식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단어의 조합은 어마어마한 인풋이 들어가고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 기타 등등이 무한대의 개선, 컴퓨테이션
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컴퓨테이션이. 근데 이 우리의 언어는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에너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Probably of Stimulus Theory, 자극이 적어도요 언어를 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풋이 적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공지능은 무한대에 가까운 인풋을 집어넣어도 극소량의 아웃만 나와요. 비효율적인 거죠. 엄청나게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몇 마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의 20와트만 드는 이유는 뭘까요? 어린아이가 밥만 먹어도 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빈약한 인풋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 인공지능이나 우리나 어차피 완벽한 번역은 할 수 없어요. 우리말에서 영어로 넘어가는 순간 번역이거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번역은 완벽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든 거거든요. 문법을 때려놓고 데이터를 떠넣어서 단어를 다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의 이야기를 간다면 없어요. 기술의 발전의 두려움은 육체적 노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echnological progress, 그러니까 뭐 AI가 등장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더 좋은 생각도 분명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어적인 영역에서는 글쎄요, AI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은 단순 학습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단순 학습. 예를 들면 어떤 지문 보여줘 하면 지문 같은 거 보여줄 수 있겠죠. 자, 투부정사의 지문 보여줘 하면 쫙 무한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능숙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어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AI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다고 봐도 좋아요. 자꾸 요즘에 이것도 슬쩍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AI가 분명 영어 강사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AI가 아직은 문제가 심각한 게 있거든요.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보면은 영상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중에 영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이거 효용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고요? 언어의 습득은 기계, 다시 말해 이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미디어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게 언어의 습득이에요. 그러므로 벽에 대고 또 차 안에서 엄청 떠들어 봐야 그건 그 문장만 암기한 거예요.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조합한 거 암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장을 암기했다고 미국 사람이 어떤 문장을 암기했다고 한국말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언어의 습득의 기본은 미디어를 통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이나 영어로 되는 걸 틀어놔줘도 그 아이들은 그냥 그림만 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AI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말해도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이유는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얘기하다가 말이 안 되면 잠깐만 하면 되는데 걔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혼자서.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뇌가 너 인간 아니구나를 감지할 수 있어요. 갑니다. Technological progress라고 했어요. 기술적인 진보가 잡을 파괴할 수 있다. 하나의 산업에서, 예를 들면 텍스타일, 직물 산업, 그렇죠? 직물 산업에서 많은 인력이 줄어들었죠. 기계화됨으로써. However, historical evidence shows that technological progress does not produce unemployment in the country as a whole. 자, 그러나 역사의 증거가 보여주듯이 기술적인 진보는 실업을 생산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전체 나라에서 하나의 사람은 죽겠지만 전체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Technological progress increased productivity and incomes in an overall economy, and the higher incomes lead to the higher demand for goods and thus the higher demand for labor. 기술적인 진보가 뭘 증가시키죠? 생산성과 수입, 전체적인 경제의 수입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보다 높은 수입이 소득이 결국에는 보다 남은 수요를, 물건에 대한 수요를 이끌게 되고 따라서 보다 높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겠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workers who lose jobs in one industry will be able to find jobs in others. Although for many of them this might take time, and some of them, like the Luddites, will end up with lower wages in their new jobs. 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 결국에 한 산업에서 잡을 잃었던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비록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노동자들이 다른 일을 잡을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기계화 시켜버리면 그만이에요. 얘들은요. 그럼 기업을 믿어서는 안 돼요. 기업은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와서 기업을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차츰차츰 노동자들이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일부, 그들에게 일부, 그러면 노동자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업은 그쪽으로 분명 갈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은 기업과 싸워서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Some of them. 자, 그들 중에 일부는 또 Luddites. 이게 뭐냐면 19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직물 산업, 다시 말하면 섬유 공장 같은 거 있죠? 직물 산업에 있던 노동자들이 자기의 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파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Luddites 멤버들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엔 더 낮은 임금으로 그들의 새로운 잡에서 더 낮은 임금으로 끝내야 될 것이다 얘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AI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 언어계, 영어죠. 전 영어니까 영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겐 단순 문법이나 또는 구문 독해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치명타죠. 단순하니까. 예? 이런 건 기계로 AI에게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음 가르치는 분들 있죠. 연음 발음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치명타죠. 충분히 AI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야 뭐 연음 이렇게 발음해라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어를 창의적으로 본질이죠. 본질. 영어의 본질을 깨뚫고 창의적으로 습득할수록 AI에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역은. 창의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요. 창의적인 본질을 습득할 수 도와주는 강의는 살아남겠죠. 뭐 제 강의가 그 대표적인 강의가 될 것이고. 근데 창의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미술이나 음악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조합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창의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없는 게 나와야 돼요. 없는 게. 근데 미술과 음악을 조합해서 나오는 건 이건 AI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거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조합이니까 AI는. 그런 면에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포크레인이 나왔는데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이 나왔는데 옆에서 삽질하면서 삽질과 경쟁하면 될까요? 경쟁이 안 돼요. 실제로 경쟁했었어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인 거죠. 예, 이거는 받아들이고 포크레인 기사가 돼야 돼요. 이럴 때는. 제가 모든 기계화가 다 좋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쪽이 맞긴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중간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영어 강사로서 단역코 얘기하는데 이러한 단순한 거 가르치는 강사들은 사라질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 내가 보면서 이걸 굳이 왜 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듣다 보면 나오는 소리를 적어가지고 알려주면 되는 게 연음이고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알려주는 게 문법 구문 독해고 이걸 왜 책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들을까요? 그건 기계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 반복은 기계화해야 돼요. 인간이 할 짓은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는 학원에 나가서 안 하는 이유가 단순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강의실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도 20년 넘게 강의를 했지만 강의실은 무조건 반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A반, B반, C반이 있다면 A반에서는 다른 거 가르쳐주고 B반 다른 거 이럴 수 없어요. 처음부터 같은 지문으로 만약에 뭐 EBS 책을 가르친다 또는 아니면 뭐 회화책을 가르친다 같은 책으로 여기 가도 여기도 같은 책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강사들이 무한 반복을 하니까 이게 잘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잘할 수 있어요. 반복하니까. 그 문장을 다 외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영어 잘하냐? 아니라니까요. 무한 반복은 언어의 기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게 싫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들어쓴 거예요. 인터넷 강의는 한번 정확하게 엑기스죠. 엑기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수정해 가면서 엑기스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걸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걸 홍보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아니면 영어란 무엇인가에 관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돼요. 이제는 엑기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도 생각하니까 더 이상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 뭐 똑같은 영어 왜 반복합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영어 강사의 99.9%는요 똑같은 건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처음 듣죠. 왜? 강의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불필요하다. 이런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강의실도 이제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되고 영어 강의의 99.9%는 전부 다 뭘 받게 됩니까? 사실은 몰입 교육으로 바꿔야 돼요. 몰입 교육. 영어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곤 인터넷 강의로 다 받으시면 돼요. 인터넷 강의는 몰입교육이 되나요? 안 돼요. 그 연예 강의실은 그것도 몰입교육이 안 돼요. 강의실에 강사 한 명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강사 떠드는 거 듣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분들 한글로 할 거 아니야. 국어로 할 거 아니에요. 전달하니까. 그건 꼭 국어 수업이에요. 영어 수업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